여러분, 요소수 대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특히 디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요소수 대란을 몸소 많이 겪었을 겁니다. 요소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매일경제에 의하면요, 활성탄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활성탄 수입 단가 상승률입니다. 23.6%예요. 대한민국에는 요소수도 많이 만들지 않지만 활성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수입 의존합니다. 어디서 수입하냐고요? 중국에서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격이 23.6%나 지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8년에는요. 톤당 활성탄이 2,080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쭉 올라가더니 2020년에는 2,283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2021년 떨어졌어요. 2,194달러. 그러더니 2022년에 갑자기 2,71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미 요소수에서 봤잖아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가격 올려서 우리 또 폭리 취하고 한국 길들이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활성탄에서도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소수가 말입니다. 2021년 2월 4일에 보시다시피 톤당 36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같은 해 10월 28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740달러로 거의 뭐 2배가 넘었죠.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활성탄 때. 그러면 요소수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활성탄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말입니다. 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들 이게 모니터링 제도를 딱 만들어 놨어요. 모니터링 제도를. 이 모니터링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 활성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게 조기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조기에. 이게 말입니다. 요소수는 다 올라가서 알았거든. 다 올라가서요. 올라갈 때 마구 올라갈 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대책이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소수 대란이 터졌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알아낼 수 있는 경고가 만들어지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름이 그렇습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에서 이거를 만들고요. 이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이 실제 많은 기업 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아마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긴급 수급 조절 물자라고 해서 경고등을 표시를 합니다. 이게 옛날에 마스크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소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활성탄에도 말입니다. 긴급 수급 조절 물자로 등록을 하고요.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는 이 활성탄을 지금 좀 늘리려고 해요. 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당장 뭐 동남아 지역은 일본이 이미 도리를 쳐놨네요. 도리 쳐놓는다 좀 이상한가요? 전체를 다 입도 선매를 해놨네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처럼 뭐 100% 올라가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22% 올라가니까 좀 대응을 한다. 이게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활성탄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정수기 물을 정화하는 데 많이 씁니다. 정수기 과정에서 이게 안 되면 진짜 난리가 나요. 사실 국내에 유입되는 활성탄은 크게 말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석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야자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수처리장에서 쓰는 게 중국산 석탄을 이용해서 만드는 활성탄을 100%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입이 안 되면 정수가 안 돼요. 정수가 제대로 안 되면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정수기 힘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수돗물도 쉽게 먹기가 힘들어지는 게 이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고요. 물론 이게 정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좀 확장을 하면 중국에서만 100% 의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 전체로는 56.5%고요. 필리핀이 13%, 인도가 10.4%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더 빨리 전략물자니까 이게 수입 공급망을 좀 늘리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다행히 모르겠어요. 요소수처럼 대란이 날란지 만약에 활성탄 대란이 나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게 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는요.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존도도 높고요.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1850개나 됩니다. 1850개. 미국에는 503개고요. 일본에는 438개입니다. 기타도 적지는 않죠. 기타도요. 게다가 전체 수입 중에 거의 31.3%가 지금 세계 국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전략물자는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소수 대란을 겪듯 또 활성탄 대란을 겪고 뭐 텅스텐 대란 뭐 다른 대란도 계속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나마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가격이 뭐 적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당장 올라가는 게 22%나 넘게 올랐으니까 앞으로 불안은 하겠죠. 그렇지만 활성탄 대란으로까지 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만약에 이게 활성탄 대란으로 이어지면 또 한 번 물을 제대로 이번에는 못 먹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우리는 당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이 잘 세워져 있기를 바라봅니다.